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뀝니다. 상대방이 없는데 나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데드라인까지 정해요. 결혼을 할 수 있는 대상에는요 0 내지 1명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기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 이런 거였어?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이 매미 소리가 들리시나요? 매미 소리가 빗소리처럼 끊임없이 들리는 한여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름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결혼은 숙제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리는 말씀이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반대로 하죠. 결혼은 신속하게 하고요. 이혼은 신중하게 해요. 신중에 신중하다 못해서 결국 못하죠, 이혼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하냐면요. 이건 말이 안 될 정도로 초스피드로 막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의외로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결혼이에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강조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뀝니다. 여러분이 잘 착실하게 쌓아왔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결혼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도 그 결혼을 얼마나 불합리하게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혼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여쭤봐요. 왜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고, 어떻게 연애를 했고, 그리고 왜 이 사람이랑 결혼을 결정하게 됐는지, 결심하게 됐는지, 그런 걸 쭉 여쭤보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요. 의외로 거의 90%에 육박하시는 분들이 정말 초스피드로 결혼해요. 자, 제가 대한민국에 특히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이라는 거는 사귄 사람이 있고 이제 연애를 해서 저 사람과 내가 맞고 사고 방식이나 인생의 가치관이나 방향이나 그런 것이 맞아서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정말 좋겠다. 내 인생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첫 번째 나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결정을 해요. 상대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없는데 나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냐. 이거 더 심각한데요. 데드라인까지 정해요. 나는 결혼을 안 할 건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나는 33살 전에 할 거야. 33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논문이 있나요?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요? 정부에서 권고하는 나이가 33살인가요? 그런 게 없죠.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좋겠다 라는 희망상을 갑자기 끌고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도 완성이 된 거예요. 33살 전에 결혼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난 지금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의 목적은 결혼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소개를 받아. 그리고 결정사에 가입해서, 왜냐면 시간은 가니까 안전하게 난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결정사에 가입해서 선을 또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제 나는 지금 결혼할 거야. 데드라인까지 있어.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을 고르겠죠. 당연하겠죠. 저 사람이 싫은데 내가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이 결혼할 생각이 없대. 그러면은 쟤는 아웃이야. 그냥 무조건 아웃이야. 그렇게 해서 풀을 만들어요. 풀이 몇 명이나 남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0에서 1명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에는요, 0 내지 1명이에요. 그럼 걔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잖아요.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1명밖에 없어. 내 풀에 들어온 게. 근데 내가 쟤랑 결혼해야 되면은 내가 너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니까 그 다음에 들고 나오는 조건이 뭐예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제가 대상이 1명이어서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애가 쟤 하나라서 쟤랑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나도 쟤를 살펴봤는데 쟤가 괜찮은 신랑감이라서 한 거야 라고 한번 이제 꼬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 자기 기만인데 그걸 거쳐요. 하자가 없대요. 여러분, 굉장히
겸손하세요.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바라는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하자가 없으면 된대요. 그 하자에는요, 자, 나 안 때리고, 욕 안 하고, 술 안 마시고, 도박 안 하면 돼요. 요즘 도박이라고 하면 뭐 주식이나 그런 걸로 이제 대체가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기본 조건을,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으로 결혼해요. 이분의 의사결정 구조에는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조건이죠. 직업이죠, 직업. 나 직업 있고, 그분이 결혼을 결정한 거는 본인의 직업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 직업 괜찮고, 상대방 직업 괜찮아. 그렇게 해서 결혼을 많이 하세요. 하자가 없다. 무난하다. 뭐 저 정도면 살 수 있겠다. 아니, 여러분, 결혼 왜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결혼 안 해도요, 무슨 벌금 안 내거든요?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닌데, 꼭 결혼을 해야 된다면 저 정도면 괜찮지. 아무도 여러분에게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면 괜찮은 사람하고 버티면서 사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이라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떤 의식의 흐름으로 결혼을 했는지 속이지 말고 본인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혹시 이런 과정을 거치진 않았나. 근데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도 군법무관 시험에 붙고 나서 그때 28살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나이는 30이 넘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만났겠어요.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래서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 애가 있네? 그럼 쟤랑 보니까 괜찮아. 뭐 직업도 나쁘지 않아? 저 정도면 남편감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덥석.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그리고 또 뭐냐면 결혼이라는 건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결혼이라는 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결혼이 이런 거였어? 나 이런 건지 몰랐는데 결혼 이런 거라면 난 결혼 안 했어 라고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바보 취급을 하는 거죠. 너 결혼이 그런 건지 몰랐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면서 삶을 버티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러면서 이혼은 또 못해요. 이혼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리에 맞게 사고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이혼이에요. 근데 결혼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정신이 피폐해지고 이제 옳고 그른 게 뭔지 모르겠어. 시비를 가릴 수가 없어.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혼은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가하는 게 결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관가하는 부분이 뭐냐면 결혼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적 결합이에요. 성적 결합.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안 하고 결혼한다? 혼전순결을 지킨다? 왜 지키죠?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뭐 연애할 때는 혼전순결을 지켜도 상관없는데 내가 얘랑 결혼을 결정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를 확인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둘 다에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게 안 맞는다면. 여러분, 폭행은요, 이렇게 때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 결혼했는데 그게 안 맞으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만큼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폭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그러니까 성관계가 얼마나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결혼은 숙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런 숙제 내준 사람이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 그냥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어서 하신 거죠. 숙제하듯이.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로 결혼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고의 흐름으로 결혼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결혼은 시기가 없는 거예요. 나 이제 결혼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먼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제한 두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은요, 이 정도면 괜찮지. 무난한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닙니다. 무난하다는 건요, 그 말 자체로 아무런 개성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고유한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무난한 사람이랑 결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다음 삶도 무난하게 되는 거예요. 무난하다는 말은 좋은 게 아니에요. 개성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환상에 빠져서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결혼하면 안정이다.
아니면은 부모님과 독립하고 싶었어요. 결혼은 독립이 아니에요. 결혼은 안정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독립해 있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혼자 살 때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결혼해도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사람한테 안정을 갖다 주겠어요? 누가 그 사람한테 독립을 갖다 주겠어요? 독립은 내가 하는 거예요. 독립이란 말 자체가 홀로 독자잖아요. 근데 왜 그걸 결혼을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욕심이고 사기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거의 90%예요. 90%의 매미소리 너무 시끄럽다.